계엄령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 붕괴, 630선을 붕괴하면서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간의 탄핵으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를 좀 기대를 했었던 개인들의 이탈이 확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물량을 담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당연하게도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인 부분은 기관들이야 지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무제한 RP 매입을 하겠다,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적지 않게 들어왔거든요. 약 3천억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양시장 포함해서. 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 이유가 과연 시장이 반등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좀 큰 오산이거든요. 지금 당장 시장이 반등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온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또 선반영되는 시장이다 보니 탄핵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좀 물량을 저점 매수로 잡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흐름이 지속되게 될지 전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좀 힘든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하고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요소들,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증권 시장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 상황 좀 마저 좀 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이 신용 매수들이 계속해서 상환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잔고율을 가지고 온 건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상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잔고가 감소하는 게 실제로 신용 매수를 상환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 매매가 터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매매가 터졌다는 건 누가 만든 것이냐? 뭐 계엄령도 계엄령이겠지만 계엄령 때문에 이탈한 외국인이 만든 반대 매매입니다. 그럼 이 반대 매매가 결국 주식 시장에 폭락을 유발을 시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탄핵 안 되나 보다, 물량을 던지니까 진작에 던지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을 물량으로 어찌저찌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 마저 등을 돌려버리니까 폭락이 이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지금 아무리 디스카운트적인 요소를 넣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 가격이 말이 돼? 우리가 입장 바꿔서 당장 몇 개월 전만 해도요, 2차 전지 이 가격 오면 무조건 매수한다,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일 때 삼한전자 가면 무조건 매수한다 라고들 했었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지켜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고점일 때 저점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려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공포감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들을 외국인들 기관들은 좀 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의견들도 봤습니다. 이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선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선물 옵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근데 그러기에는요, 실제로 외국인들과 기관이 이 선물을 사놓은 이 옵션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콜옵션, 풋옵션 요것 때문에 좀 들어왔다, 선물, 옵션 이것 때문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매수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매도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락폭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던진 물량을 그대로 10,000원에 받아줬으면 사실 지수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개인 투자자가 10,000원에 팔고 9,000원에 팔고 8,000원에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아래에서 저렴하게 싹쓸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갔다는 건 결국 지수 하락을 유발을 시킵니다.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산다, 이게 과연 지수 변동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 명목과 과연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덤핑된 물량을, 좀 저평가된 물량을 싸게 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매도했던 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잠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물을 타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물을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현물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선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건데, 현물은
지금 당장에 있는 이 물건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잖아요. 선물은 여러분들 뭐 한 달 물이 있고 뭐 세 달 물이 있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사실 상승폭은 현물이 제일 큽니다. 한 달 물은 한 달 뒤고 3 개월 물은 또 3 개월 뒤고 이런 거보다 지금 당장 사서 단기 반등만 나와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고, 선물을 사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이 현행 리스크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장기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시장을 하방에 장기에 걸어 두기에는 얘네들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죠. '아 이렇게 싼데 정치 리스크 때문에 더 빠진다고?' 이거는 사실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상승에 베팅하기에도 한 3 개월 뒤에 한 달 뒤에 상승에 베팅하기에도 외국인들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처한 위기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아니라 당장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선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러면 단타 아니에요? 단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어쨌든 오늘 들어온 이 외국인들 총합 3천억,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들어온 1조 원 정도가 단타로 연결되지 않고 반등하는 그 시점에 반등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국면을 굉장히 잘 이겨내 나가야 돼요. 딱 두 가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때 고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이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러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은 단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가 되는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좀 영상을 준비를 한 이게 메인 내용인데요. 환율은 사실 12월 내로는 대략적으로 전 잡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요 탄핵 불확실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럼 환율 관련된 부분들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1 차적으로 지금 환율이 1,430 원을 뚫어냈습니다. 자 환율이 기본적으로 왜 발생을 하죠? 저금리 시장과 고금리 시장의 환차익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저금리 시장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였죠. 고금리 시장 미국이었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연이자 3% 주는 나라와 4.5%를 주는 나라, 어디 은행에다 넣으시겠습니까? 4.5%에다 넣죠. 그럼 1.5% 수입이 거저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요소가 붙습니다. 자 이런 프리미엄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제일 큰 건 아무래도 금리예요. 금리 차가 이런 불확실성 뭐 현금을 매도를 한다, 달러를 매도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먼저 떨어지면 달러도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져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이고 이제 1 월에 취임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예정인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나는 제롬 파월 의장을 자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입장을 확실하게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11 월, 12 월까지 주장했었던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르겠다. 트럼프가 되면 금리를 올릴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선거 운동했을 때 금리 절대 내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파월 의장을 그냥 데리고 가겠다. 파월 의장이 공화당 의원인 건 아실 겁니다. 같은 당 의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도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 12 월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파월 최측근 의사가 12 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0.25% 낮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7 일에서 18 일에 0.25% 정도 금리를 낮추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사실 환율이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금리가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월요일 있었던 블랙 먼데이. 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엔화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 이 환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니까. 자 자연스럽게 이탈하면서 달러가 미국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자 이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전체가 빠졌던 경우가 있었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달러가 떨어지는 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고 이미 이탈한 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달러 하락분만 우리가 좀 챙겨가고 시장에 빠지는 부분들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12월 17일, 18일에 환율을 떨어뜨릴 요소가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오는 12월 17일, 18일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UBS 이 스위스 은행이거든요.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 더 안 올라. 금리 인하 시대야." 이미 JP 모건이 돈을 엄청나게 풀기로 했다. 왜? 사실 금리 인하가 한번 딱 나왔을 때 진작에 돈을 풀었어야 돼요.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웬걸? 금리를 내려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네. 자, 그래서 안 팔고 있었던 JP 모건의 이 달러가 엄청나게 풀린다라고 이 USB 은행이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결국은 이번에 0.25%를 낮추는 17일에서 18일 12월 FOMC 전후로 해서 달러도 엄청나게 매도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중에 풀린 돈이 어디로 가겠냐? 결국 이제 트럼프가 밀어주는 그 산업으로 가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월을 이제 안 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환율은 12월 말이 되면 지금 1,500원을 뚫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1,500원을 뚫어도 다시 자연스럽게 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환율이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인 이 불확실성까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 불확실성은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번에는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전처럼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부 체크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 2025년 예산안 국회 통과 여부를 본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경제가 어렵다. 내수 경제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지만 그래도 넉넉하게요. 2.25%까지 바라봐 줬어요. 지금 3.0인데 지금 0.25씩 3번이나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2025년 예산안 국회 통과가 왜 우리나라의 이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는가.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자, 예산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번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없이는 예산안 협의가 없다라고 하면서 7천억을 추가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이 미국 신용평가사가 이 피치사가 "한국 예산안 건전 재정 너무 좋다. 재정이 너무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작년에 재정이 뭐였길래?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올해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원전 지원, SMR 지원, 원전 지원, 앞으로 산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뭐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한다. 결국은 나라가 성장을 해야 이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원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한 거를 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원전 산업 잘 되겠네." 외화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탄핵의 원인이다."라고 뭐 얘기는 많지만 뭐 여기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역 사랑 상품권이 7천억 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내수 경제가 속칭 말해서 박살났다고 외국인들한테 광고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그냥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가 신용 하락 우려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재부 장관이 작년에도 우리나라 이 예산안 편성을 했었던 분입니다. "이거 국가 신용 하락 무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통과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게 통과가 돼도 신용등급 하락할 수가 있고요.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탄핵 시국 때문에 힘든 시국인데 가뜩이나 장도 안 좋고 지금 가뜩이나 대한민국 지금 신용 등급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이 지금 어쨌든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 좀 빨리 좀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 12월 10 일에 열리거든요. 여기서 좀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예산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외국에서 '아 우리나라가 뭘 하겠다.' 뭘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원전 산업이 예산안이 이렇게 많아? 그래야 외국인이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 기업에. 물론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요 산업입니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지원한대. 그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들어오겠죠. 대만이 TSMC 지원하니까 외국인들이 TSMC 그래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좀 제발 우리나라가 탄핵시키는 것 좋고 계엄령도 좋겠지만 좀 제발 제자리를 찾아가야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제발 우리나라 국회 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10일 금투세 폐지안은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단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투세 폐지는 일관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까봐야 알거든요. 10일 가서 금투세 폐지 이때 안 되면 없습니다. 이때 안 되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 파탄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꼭 10 일에 먼저 예산안 그리고 금투세 폐지 이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17 일에서 18일 달러 하락기 때 원화 하락. 사실 요거 두 가지만 나와줘도 외국인들이 12월 한 달은 나갈 이유가 없어 보여요. 1 월 효과 뭡니까? 올해 어떻게 한다. 뭐 흑자 전망 요런 거 있잖아요. 12월만 좀 잘 나고 산타랠리 없어진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걸. 이 환율과 불확실성 못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하거든요. 아는데 국민들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볼모로 나라가 망하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뭐 탄핵, 자기들 밥벌이 알겠어요. 일단 나라부터 살리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전달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기관들이 제발 앞으로 대한민국이 반등하는 데 있어서 제발 이탈하지 않기를,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기를 좀 바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참투자자문과 함께하는 무료 주식 공부방 이벤트입니다. 제가 참투자자문에서 주식 공부방으로 11,482분과 함께 이렇게 주식 공부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방이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뭔데 여기서 일개 유튜버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이렇게 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문역으로서 투자자문사에서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무난했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플리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요. 좋은 흐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기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챗 GPT를 결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죠.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많이 공유를 못 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지금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괜찮은가 기업 리포트들 여러분들한테 참여해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거든요. 요거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 아침 저녁으로 지금 시장이 하루아침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장 전 시황, 장 마감 시황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좀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씩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제가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거나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냥 정보만 받아가셔도 좋고요. 그냥 영상만 봐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다 준비해 놓은 이벤트니까 많이들 참여하셔 가지고 많이들 도움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 놓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니까 1668-5284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내선 전화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구독자 아니신 분들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선물 많이들 받아가시고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저도 함께 응원하고 긍정적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